자,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설명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설명했던 고3 학생들이 지금 없잖아요. 고3 학부모님도 안 계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그럼 고3 1학기까지 이제 내신을 잘 관리를 해서 수시를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 고1, 2 때는 모의고사를 많이 보진 않아요. 많이 보진 않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기준이, 그러니까 수시로 가냐 정시로 가냐 항상 기준이 내신과 수능 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요거 진짜 애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내신이 수능보다 더 낫다, 점수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시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수능이 진짜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좋아요. 막 예를 들면 수학이 내신이 1등급인데 모의고사가 막 3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시로 갈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그럴 때에는 수시에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뭐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수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재수 안 해야 되잖아요. 수시로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시 카드 6개 중에서 교과로 안정 한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과랑 학종 중에서 갈 수 있는 대학 수준을 언제 우주상향할 수 있다 그랬죠? 교과랑 학종 중에서 학종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서울대를 못 쓰는 앤데 내신 성적만 봤을 때는 근데 학생부가 너무 좋아서 서울대를 쓸 수 있다. 내가 내신이 뭐 성균관대인데 요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수시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면 성대 같은 안전빵으로 교과로 한두 개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와요. 나는 내신은 말아먹었어요. 내신은 막 수학이 4등급인지가 오랜데 이상하게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내신이 수학이 4등급인데 모의고사가 2등급 이내로 나온 애들. 그런 경우들 많아요. 특히 Y여고에 그런 친구도 많거든요. 워낙 Y여고는 내신이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온다. 월등히 잘 나온다. 그러면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이거 꼭 써놨죠. 전제 조건은 3학년 1학기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에 심폐소생술을 썼는데도 소생이 안 됐다. 수능밖에 답이 없다. 그럴 때는 정시와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Y여고 친구들은 6논술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과 아이들 중에서 6개를 다 논술 카드를 쓰는 거죠. 수리 논술을. 그래서 왜냐면 내신으로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근데 요거 보시면서 혹시 우리 아이는 요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분 없으세요? 다 그냥 또이또이하다 이런 경우들? 도찐 개찐 이런 경우도 없으세요? 제가 손 들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드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둘 다 좀 시원찮은데? 또는 비슷하다. 성적이 비슷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했어요. 만약에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가 비슷하다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또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수시 탈락 시 정시로 비슷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굳이 이 대학을 수시로 떨어져도 난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성적이 비슷하니까. 그럴 때에는 수시 납치에 대비를 해서 너무 수시를 쓸 때 너무 하향해서 쓰지 말고 그냥 적당히 안정으로 써라 이런 얘기고요. 대신에 수능 하루만 보고 끝나는 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줘야겠죠. 아이가. 그 다음에 수시 지원에 큰 의미가 없다면 내신은 부족하나 생기부가 자신이 있다면 학종으로 그냥 이거 뭐죠? 학종으로 그냥 용감하게 쓰는 거? 네. 대범한 거죠. 대범하게 지르는 거예요. 어차피 뭐 수시 지원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막 다 쓰고 보는 거죠. 엄마 내가 이렇게라도 서울대 가봐야지. 이래가지고 막 서울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도 생기부도 약하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논술, 6개 논술. 제가 뭐 사실 최근에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제가 대학을 갈 때는 논술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 논술은 수리 논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 교과서, 그 교과서 심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수리 논술도 가능합니다. 그럼 수리 논술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인문 논술부터 얘기해 볼게요. 인문 논술 그럼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내신도 해야 되고 학생부 관리를 해야 돼서 너무 바빠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 아이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전집을 사주시면 책을 잘 읽었어요. 우리 아이는 똑똑해요. 이렇게 조금 이제 독서를 좀 많이 한 친구다. 그러면 그냥 3학년 1학기까지 그냥 올인해 주셔야 돼요. 학생부 관리. 그러고 나서 3학년 1학기 끝나고 논술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인문이든 수리든 지식이 조금 이제 좀 많이 부족하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는 학교생활 기록부이죠. 제가 이제 학생들 거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오면 너무 이제 개인적인 내용들이 털리니까 제가 이제 요건 양식을 그냥 다운받은 건데요. 인적 학적 사항 나오고 그 다음에 출결 사항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당연히 뭐가 없어야 됩니까? 네네네. 여기 보시면은 미인정 있죠? 미인정. 인정되지 않은 거. 요거는 하나라도 없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자,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요 수상 경력은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다 없다? 네, 이제 없고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도 이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의미가 없고요. 자, 창체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되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요. 저 왼쪽 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율 동아리 진로, 자율 동아리 진로 요 세 가지 영역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율 활동은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 이제 진짜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 애들 1학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직업 예를 들어서 학과 특성 설명회 요런 거 특강 되게 많이 하죠. 그 막 초저녁 때 막 강연자들 모시고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각종 교육 그리고 축제, 체육대회, 수련회, 체험학습.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체육대회 때 우리 반대표로 뭔가 경기를 뛰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경기까지 뛰어야 되네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라고 하면 할 거니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몇 경기까지 뛰어야 되냐 이거는 정해진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학교에서 발표한 거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그래도 반대표로 그래도 하나쯤은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못하면 치어리더라도. 네, 그러니까 하나쯤은 나가면 좋다. 그 다음에 임원. 네, 임원입니다. 그 임원은 보통 이제 리더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그 공동체 역량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럼 임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 되게 좀 내향적인 아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장 부반장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분명 있거든요. 나대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엄마 나 그런 거 싫어 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럼 친구들은 뭐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또래 학습 도우미 요거를 시켜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나가서 그냥 매 수업마다 또는 그냥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제 아이들 선생님 대신 발표해주고 요런 거거든요. 요런 것들도 다 리더십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원 요런 게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핵 인싸다. 우리 아이는 나대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전교 회장, 부회장 요런 거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이제 꿈이나 교과, 진로랑 관련한 동아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 많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1대1로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딱 매칭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학과를 가고 싶은데 역사 탐구 동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완벽한 매칭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1학년 때 역사학과가 진로였어요. 근데 2학년 때 이 친구가 교육학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동아리가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럼 감점이 있나요? 대학에서? 감점이 없습니다. 감점 있다고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매칭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역량만이라도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같이 협업하고 같이 무슨 활동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적극적으로 동아리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야겠죠. 어쨌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 친구 어떤 교과목 선생님이랑 친해요? 영어 선생님 친해요? 영어 선생님 친한 이유 물어봐도 돼요?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이라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앉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뼛속까지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과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반면 국어를 되게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을까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랑 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국어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이랑 친해지니까. 꿀팁입니다, 이거. 근데 국어 선생님이랑 친해지려면 방법이, 너무 싫잖아요. 저는 국어 시간에 진짜 제가 매년 반장을 했었지만, 국어 시간에 깨어있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반장한테 맨날 필기 빌려가지고 쉬는 시간에 베끼느라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학작품 해석하시는 순간부터 졸려요. 근데 국어 선생님한테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배회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배회를 하다 보니까 그 근황 토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저 무슨 학원을 다니는데 모의고사 문제집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선생님이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대화들이 쌓여서 친목 도모가 되고, 그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30명 중에 25명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사생활까지도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학생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인생 멘토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국어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고3 때 국어선생님.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렇게 얘기하고요. 진로 활동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의 논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제가 이거 왜 적었냐면 담임 선생님과의 논의를 통해서 진행한다. 왜냐면 학생부의 그 작성의 대부분의 그 뭐랄까요. 전권이라고 한다면 누구다? 담임 선생님.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당연히 이제 성적이 들어갔는데요. 요게 이제 저 위에 글씨가 잘못 들어갔는데 저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입니다. 양식은 똑같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래서 이제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요런 게 다 들어가는 점수고 여기서 요 밑에 이제 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 요 내신과 함께 요거 얘기해야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 요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따가 제가 베스트 새 특사를 보여드릴게요. 스카이를 간 친구들. 그래서 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예고를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6월, 7월, 8월. 저는 이제 매달 설명회가 5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번에 3주 뒤에 제가 고1, 2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모시고 이제 진행할 설명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요거랑 관련된 주제입니다. 혹시 뭔지 예상이 되세요? 제가 뭐 할까요? 6월 달에. 여기서 관련된 게 뭘까요? 세특 잘 쓰기.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선택 과목 선정하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 선정을 제가 설명회 때 제가 작년까지는 그런 건 안 했는데요. 올해 왜 하려고 하냐면 이게 자기가 전공하는 과랑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 은평구 지역에 고등학교가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게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한 얘기를 좀 실전적인 내용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3주 뒤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우리가 이 독서 활동 리스트는 중요할까요?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독서 활동은 중요한가요? 사실 요거는 대학교의 그저 미반영인데 어쨌든 이 독서 자체는 이 독립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이 독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온갖 데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활동 요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율활동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나는 오늘 직업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교육과로 해볼게요. 수학교육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수학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수학자랑 관련한 원서를 읽게 되었다. 근데 이 원서에서 어떤 내용에 관심이 가게 돼서 어떤 수학의 이론에 관련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 그래서 독서랑 활동을 연계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독서가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서를 완전히 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마지막으로 보고 제가 이제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제 줄여서 보통 뭐라고 하세요? 네, 행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누가 써주시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보통 몇 줄 정도 쓰실까요? 우리 2학년 어머님들은 보셨잖아요. 학생부를. 보통 몇 줄 정도? 네? 6줄 정도. 그러니까 1500자, 그러니까 6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더 짧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긴 짧으면, 이거 짧으면은 마이너스일까요? 행특? 저는 아니요. 이 행특은요. 중요한 게 뭐냐?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이 중요하고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역량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키워드나 또는 그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제가 양식 설명 중입니다. 자, 행특에 있어서 행특은 이제 누가 써주시는 거죠? 네,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주로 들어가는 게 그 3가지 역량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역량 혹시 기억나세요? 죄송해요. 피곤하신데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해가지고 이게 자꾸 복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첫 번째가 뭐죠? 학업 역량. 와, 그 다음 2번째는요? 진로 역량. 3번째가 뭐였죠? 같이 사는 거? 공동체 역량. 요 3가지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럼 학업 역량은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 아이가 추론 능력이 우수하다.
예를 들면 또는 우리 아이는 복습을 잘한다. 또는 수학 오답 노트를 꾸준히 잘 쓰는 아이다. 요 아이는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스스로 지킨다. 요런 것들이 다 그 학업 역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로 역량은 뭐냐면 자기의 진로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사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 매주 방문해서 거기서 매주 정기 교육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정기 교육을 들었는데 거기서 들은 주제에 호기심이 생겨서 심화 탐구 발표를 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가고요. 공동체 역량은 뭐냐면 제일 많이 그 예전에 성적표 혹시 어머니 아버님 학교 다니실 때 그 제일 많이 들어간 전형적인 문구가 있잖아요. 뭐죠? 아시는데 저 뭐라고요? 후회이 왕정하다. 후회이 왕정하다. 그거 있잖아요. 타의 모범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공동체 역량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왜요? 솔선수범하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학교 생활에 대한 면, 인성 및 품성,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이게 학업 역량이죠.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과 발전 가능성, 여기 이제 진로 역량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 역량이 다 골고루 들어가야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평가의 핵심 요소를 제가 이제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너무 지금 피곤하시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집중을 잘해주시는 또 설명회는 제가 또 오랜만인데 어떻게 세 가지를 또 이렇게 다 외우시고 그죠? 첫 번째 역량이 뭐였냐면 학업 역량이었거든요.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오늘 사진 찍으셨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것도 기억 못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량 부족하면 이런 거부터 삭제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폴더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폴더를 따로 만드셔서 요 8가지 있죠. 요 8가지에 대해서 자녀와 대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회 때 얘기했을 때 어떤 어머님은요 이거를 엑셀 파일로 쳐가지고요 아니면 아이한테 치라고 해요. 애들 진짜 빨리 치거든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거 하냐. 컨설팅 때 딴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제가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바쁘셔서 안 된다. 그럼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비싼 돈 안 내고 그냥 집에서 어머님들께서 1년 동안 관리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을 적절한가.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본다라는 거죠. 당연히 성적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제가 이번에 관련돼서 또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컨설팅에 이제 오셨을 때 어머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3학년 1학기 때 제가 3학년 때 이제 3월 달에 만난 3학년 아이들 제가 그때 전교권 친구들을 두루두루 만났을 때 어떤 아이가 되게 인상적이었냐면요. 1학년 때 1초반이었거든요. 평균이. 근데 2학년 때 2초반이 된 거예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 중간고사 보기 전에 왔으니까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면 안 좋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 상승 곡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생부에서 성적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플러스일까요? 이거 한번 우리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 자, 중요하다. 성적 상승이어야 된다. 떨어지면 마이너스다. 중요하다. 자, 네,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아니다. 성적 상승 필요 없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럼 제가 정해드리면 되는 거죠. 제가 발표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떨리네요. 성적 상승 곡선은 대학교에서 플러스를 준다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너무 좌절하실걸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한 번이라도 점수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호적에서 파버리실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 상승을 하는 애들이 전국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아니 있긴 있어요. 진짜. 제가 3월 달에 상담했던 어떤 학교 전교 1등인 아이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진짜 그 친구 너무 점수가 좋은데요. 진짜 아니 1.3이었거든요.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1.2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1.3, 1.2. 그러니까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올랐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상승 못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갈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학종이잖아요. 학종은요, 성적으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학종 작년 내신 커트라인을 보고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는 경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학생부 교과는 작년 커트라인 보고서 어느 정도 종합에 비해서는 유추가 가능한데, 종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일반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 애들이 섞어가지고 커트라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 제가 상담했을 때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3점 몇 등급에 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가 이 5번에 관련해서 제가 그런 학생부도 제가 봤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친구는 이제 특목고 친구였는데요. 내신이 7등급이었어요. 내신 7등급이 인서울이 가능할까요? 근데 보통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가능성은 있는데,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막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특목고에서 7등급 나오면 특목고에서도 별로 그렇게 이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전 놀랐던 게 뭐냐면 3학년에 올라왔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자기는 학종으로 대학을 우주 상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꽂힌 거죠. 이제 학종이라는 전형에.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학생부에서 그 교과 성적을 커버할 만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의 최고 장점은 뭐였냐면 그래도 창의력이라던가 탐구력은 되게 좋고요. 과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수상 실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수상 기록이 뭐 대학에 미반영되고, 이건 최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수상 기록이 반영이 됐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친구는 해놓은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신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학년 1학기 때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일단 학교를 가서 공표를 했대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갑니다. 학종으로. 보통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7등급인데 아, 또 제가 헛소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래 빈말로 이제 화이팅 이런 느낌이었대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 그 한 3학년 1학기니까 얼마나 돼요? 그게 3월, 4월, 5월, 6월, 7월이잖아요. 8월 뭐 이렇게. 그래서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얘가 뭘 했냐면, 저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 중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었냐면 그게 요 내용이었거든요.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이제 선생님들 왜 수업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럼 애들도 나가죠, 교실을. 그러지 않고 얘는 선생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 교과 선생님들을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저 학종으로 무조건 인서울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꼭 협조를 해주세요. 저 진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 뭐 보고서 같은 거 제가 쓰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짧게 5분만 주세요. 그럼 제가 5분 동안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시간을 얻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학종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 탐구력, 뭐 내신 성적 높은 거 다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6개월 동안 그런 활동들을 교과 시간마다 발표를 한 거고요. 그때 이제 또래 학습 도우미 같은 걸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매달렸어요. 근데 그렇게 매달렸을 때 야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꺼져 이러면 진짜 나쁜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건 빈말이겠죠. 설마. 애가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가 고대 세종 갔어요. 네, 고대 세종 가자. 근데 그 친구 고대 세종 왜 간지 아세요? 고대 세종? 그 연대 미래 캠퍼스를 안 가고 왜 고대 세종을 간지 아세요? 아버지가 고대 나오셨나? 고대를 간 이유는, 연대는 이제 나중에 미래 그 캠퍼스를 나오면 그 졸업장에 나오잖아요. 미래 캠퍼스 졸업장으로. 고대는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대는 세종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니까 이 친구가 그걸 알아보고 고대를 간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 친구는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다 적극적입니다. 그냥. 그래서 두 번째, 진로 역량. 진로는 이제 자기 진로랑 관련된 것들을 엮어야 되는데, 또 그렇다 그래서 전혀 생뚱맞게, 네, 제가 엮을 수 없는데 왜 억지로 엮으려는 노력은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대한 엮기는 엮는데 못 엮는다. 그럼 챗 GPT한테 꼭 물어보고요, 우리 학생들. 그렇지만 못 엮으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 과목 안에서
그 역량, 그러니까 학습을 우수히 했는가 이런 것만 잘 드러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 이수했는가 이런 것들 다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 수준 같은 거 잘 됐는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설명회를 제가 기획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활동 마지막 줄, 교과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거든요. 아, 우리 아이는 이런 거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아, 우리 아이는 1학년 때 쓴 진로가 2학년 때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또 감점이 될까요? 예를 들면 생명공학과였거든요.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화공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걱정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에이, 다 공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교육학과였는데 2학년 때 경제학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사범대에서 경제학과로 온 거잖아요. 상경대로. 요거는 어때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감점이 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요것도 여쭤봐도 돼요? 지금 많이 피곤하세요? 지금 많이 피곤하세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자, 학과를 중간에 바꾼 것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나 감점 요인이 될 것 같다. 안 바꾸는 게 좋다. 안 바꾸는 게 좋다. 네, 이로써 어머님들께서 지금 다 100% 무응답을 지금 눈으로 얘기해 주고 계세요. 네, 저 다 이해했어요. 자,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과를 바꾼다 그래서 감점은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요. 대학교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한 명을 뽑을 차례요. 자, 40명 중에서 39명을 뽑고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 이 한 명을 위해서, 한 자리를 위해서 두 명이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은 3년 동안 물리 전공에 대해서 썼어요. 이 친구는 진짜 1학년 때 그냥 물리학자인데 2학년 때는 무슨 분야에 대한 물리학자, 3학년 때는 무슨 분야에 대한 물리학자랑 관련해서 무슨 연구를 하고 싶다. 이게 진로가 구체화된 친구고, 이 후자는 1학년 때 물리학과였는데 2학년 때 잠깐 딴 거 갔다가 3학년 때 다시 물리학과를 왔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대학교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경우는 어디일까요? 진짜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전자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요.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과를 바꾼 게. 차라리 과를 바꾸더라도 그날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때마다 최선을 다했는가가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로가 바뀌더라도 1학년 학생부, 2학년 학생부 편차 없이 그냥 충실했다. 우리 아이가 편차가 없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요소가 뭐라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잖아요. 오늘 설명회 이제 듣고 가실 때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진로 역량.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 요 세 가지가 편차 없이 그냥 두드러지게 다 나오면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위권 대학입니다. 상위권 대학 가면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다 이제 합쳐가지고 최상위 대학은요, 요 세 가지 역량 중에서 뭘 제일 깊게 볼까요? 아니면 셋 다 중요할까요? 요 가중치가 좀 있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자, 학업, 진로, 공동체거든요. 최상위 대학은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대학은 다 중요합니다. 네. 서울대 세 가지 다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 가지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떻게 인간이 세 가지를 다 균등하게 관리를 하겠어요. 특히 전교 1등, 2등 같은 아이들은요, 학업 역량은 100점이거든요. 만점이거든요. 근데 공동체 역량이 좀 빠져 있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앞에서 문제 설명하고 있고 이러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동체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은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있는 아이들이 좋지만, 이 상위권 5개 대학, 탑5 대학은 대부분 이제 그 세 개를 균등하게 가는 게 좋지만, 안 된다면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진로나 공동체 역량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 그러니까 극단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학업 역량이 1등, 그다음에 진로 공동체 역량이 순차대로 가는 거. 요런 구조가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 레벨이 조금 떨어질수록 이제 요 세 가지 역량 중에서 하나라도 극명하게 드러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할수록 사실 많이 아이들이 힘들다. 자, 공동체 영역입니다. 요 7가지 체크리스트를 봐주세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단체 활동을 즐겨 하나요? 아니면 막 히키코모리 같이 집에만 있나요? 이게 요즘 시대는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진짜 안 돼요. 후자는 좀 위험합니다. 히키코모리 같이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첫 번째 영역 있죠. 단체 활동, 다 같이 탐구 보고서 쓰거나 이런 것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과제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 기억, 니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 니을이 뭐지? 매일매일? 기록 맞아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기록해줘야 돼요. 기록. 그래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록을 한 걸 바탕으로 요 3가지 역량의 내용을 가지고 언제 대학교에서 물어봐요. 면접 볼 때. 왜냐하면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잖아요. 물론 면접은 2가지거든요.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요. 제시문을 주고 한 15분 준 다음에 좀 이따 봐 이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 그 2가지 면접이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학생부 면접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뭘 느꼈는가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그러면 걔는 면접 프리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시면 관심 분야나 흥미랑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중요한 건 뭐다? 다양한 활동 그리고 흥미랑 관련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로가 원래 결정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진로가 모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학년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되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자, 이제 부모님들 보면 자기 과랑 관련해서 반드시 취업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점수를 맞춰서 가는 거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를 자꾸 보기 때문에 일관된 내용을 최대한 작성을 하는 건데 정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태세 전환을 하더라도 좀 덜 타는 거. 그게 뭘까요? 인문계열에서는 그런 게 뭐죠? 태세 전환을 하더라도 좀 덜 타는 거. 의학계열? 뭐 이런 건 너무 분명하잖아. 간호학과 이런 건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뭐 또 교육학과? 너무 특수하죠. 사범대니까. 그래서 두리뭉실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영, 뭐 또 인문 요런 것들 부분들은 조금 바뀌더라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요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